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즌, 여름입니다. 자외선 차단 잘하고 열 차단 잘하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초를 바르면서 피부를 좀 편안하게 만드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파데프리 파운데이션 잘 바르고 잘 선택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까요? 고고! 피부 안 타고 기미 안 생기게 선크림 잘 선택하고 잘 바르기. 제가 30살 이전에는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지 모르고 화장만 계속 했거든요. 30대 지나서 피부톤도 어두워지고 여기에 기미가 쫙 껴서 지금까지도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죠. 디파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드립다 팠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선블록에 대한 얘기를 2023년 버전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선크림을 잘 바르는데 왜 타고 기미가 생길까? 선크림 선택할 때 백탁이 있는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라는 거. 서울대 정진호 교수가 진행한 실험에서도 SPF 수치와 관계없이 백탁 형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백탁 형상이 없는 자외선 차단제보다 차단 기능 면에서는 좋았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UV 측정 보여드리잖아요.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무기자외선 차단제인데 백탁, 즉 톤업이 생기는 이유가 물리적 차단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부 밖에 남아서 자외선 A와 B가 오면 튕겨내서 반사시키는 방패 역할. 까맣게 된 게 유기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다. 대한피부과 의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비가 오거나 햇빛이 거의 없는 날에도 자외선은 맑은 날 대비 약 70%가 뇌리쨘다. 자동차에 태닝이 되어 있더라도 유리는 자외선의 약 30%, 일반 커튼의 경우에는 약 60%만 차단을 하는 거죠. 햇빛이 안 보인다? 그럼 안 타겠지? 아니에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 피부 중에서도 지성 피부나 땀이 많이 나는 피부, 습관적으로 얼굴에 손을 많이 대는 피부인 분들은 자주 덧바르는 게 좋다. 지성 피부, 땀이 많은 피부, 격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 그리고 얼굴에 손을 많이 대는 습관이 있는 경우는 지워지게 되니까 덧바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외선 차단제 제형이 변질되면 기능이 떨어진다. 제품마다 이 제형의 변질이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가 있지 변질이 안 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든 선크림도 10개월, 12개월 지나서 SPF PA 지수를 찍어보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제형의 변질이 적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유통이나 보관 방법의 문제인데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곳에 뒀다거나 고온에 있는 곳에 보관을 했을 경우에 성분들이 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변질되기 쉬운데 변질된 선크림을 바르면 차단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거. 선크림 개봉만 안 하면 SPF 지수 변하는 거 상관없는 거 맞나요? 여러 개 쟁여두고 싶어서요. 선크림은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1년에 여러 통 쓰시는 분들은 쟁여두셔도 괜찮죠. 그런데 1년에 하나 쓸까 말까 이런 분들은 쟁여두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동일한 두께로 꼼꼼하게 발라야 됩니다. 손으로 골고루 펴바르면 되지만 대충 바르다 보면 덜 발린 곳은 당연히 더 타겠죠. 때문에 피부결에 고루고루 바르려면 브러쉬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크림 바르면 왜 트러블이 생길까? 이 트러블 문제가 고민이실 거예요. 유기자외선 차단제 피부에 흡수돼서 자외선 A, B를 화학적 작용을 하는 동안 없애는 거니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유기자외선 차단 선크림들이 피부 자극 테스트도 받습니다. 그래서 자극도를 많이 줄인 거는 맞는데 그래도 초초초 민감은 무기와 유기 중에 어떤 게 더 낫냐? 그렇다면 무기고 이지워시가 되는 선크림을 발라야 민감 피부는 좋겠죠? 지워지지 않아서 매일매일 이중 세안을 해야 되면 당연히 피부 겉에 장벽이 손상되니까 민감해져요. 파데프리를 하기 위해 피부를 편안하게 하려면 톤업 선크림을 발라보세요. 제가 무기자차를 워낙 좋아해요. 이유가 톤업이 되면서 피부톤을 밝혀주고 피부결, 모공 커버도 되고 촬영하는 날 외에는 거의 톤업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는데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제대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임상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뛰드와 공동 개발해서 만든 선크림 있죠? 무기자차, 유기자차 모두 제조 즉시 판매되는 완제품으로 임상을 받아서 SPF PA 지수 체크했고요. 제형이 변질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SPF 나 PA 지수가 훅 떨어지거든요. 10개월, 12개월 지난 후에도 역할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선크림 만든 지 1년이 됐습니다. 짠! 선크림 브러쉬를 만들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화홍 브러쉬로 선크림 바르는 거를 보여드렸고 3가지 샘플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브러쉬 끝부분을 많이 쳐서 날렵하게 한 게 있었고 하나는 좀 더 뭉툭하게 해야 되면 모공 커버가 좋거든요. 중간 버전으로 얘는 만들었어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구매를 하면 요거를 다 드리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5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브러쉬로 바르면 뭐가 좋을까? 잘 타는 국소 부위 있죠? 콧망울, 인중, 눈꺼풀, 눈밑, 목 도포가 균일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덜 발린 곳은 타니까 손보다는 빈틈없이 꼼꼼하게 가능하고 선크림 지속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잘 펴발라주면 피부결과 피부톤, 모공이 고르게 보정되는 효과. 그래서 무기자차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징크 옥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했고 티타늄 디옥사이드 부스팅, 오일 파우더 진정장벽. 건성일 경우에는 약간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기초를 촉촉하게 하시고 지성인 피부가 오일 들어간 건 바르지 말고 물 제형의 에센스까지만 2겹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르면 유분 많이 안 올라와요. 복합성 피부? 저는 자연스럽게 반톤업으로 가면서 광이 촤륵 돌아. 자연광에서 볼 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밝지는 않죠. W5예요. 그래서 물에 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세정력 상 클렌징 폼, 더파이 앰플트 폼으로 지웠을 때는 이지워시가 중상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피부결에 아주 가볍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촉촉한 이런 토너들 아니면 토너 패드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잔여물이 싹 지워져요. 로션처럼 발리는 토너 무기자차고 풀링 효과가 있어요. 열오름 피부 진정하는 데 괜찮고 모공 커버, 밀착 지속력도 괜찮고 W5 제형이라서 장시간 야외 활동 괜찮습니다. 민감 피부, 수부지 복합성 피부를 추천드리고요. 지성은 여름에 파우더 처리하시면 번들거리는 게 잡힐 수 있습니다. 온가족템 추천입니다. 무기자차 바를 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르는 방법. 여름에 얼굴 피부, 손 피부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면 막 뜨고 그럴 때는 도구로 이런 걸 사용해 주시면 들뜨지 않게 바르는 데 도움이 되고 여드름이나 요철이 많은 수부지, 지성 피부는 커버력이 너무 높은 쿠션 파데를 바르면 여드름 부위가 들뜨기 쉬우니까 커버력이 낮은 파데나 쿠션을 바르거나 입자가 너무 크지 않은 쿨링 반톤업 선크림을 택하세요. 톤업 선크림으로 파데 풀이를 하고 필요한 부위만 컨실러로 톡톡톡 찍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당김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선미 선크림 얇게 한번 바른 다음에 미스트를 뿌리고 다시 한번 바르고 미스트 뿌리고 톤업도 적당히 되면서 물광도 차르르 흐르면서 건성은 오일 있는 미스트 달바 타보부탄 미스트를 뽑았던 제품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오 힐보의 판테놀시카 진정 미스트인데 수분 미스트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 요런 미스트를 뿌려서 열감을 내려주시는 것도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속건조 없고 탱글, 지속력 좋은 선크림과 파운데이션 조합.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유기자차 성분의 오일, 시카, 판테놀. 비교적 자극이 적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한 건 무기와 유기 동일하고요. 열에 의한 일시적 피부 진정도 동일하죠. 저는 프라이머처럼 사용하는 게 너무 좋아서 유기자차 바르고 쿠션 파데 바르면 화잘먹템으로 괜찮은 유기자차. OW 제형이라는 거. 물이 오일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지워시가 되는 거죠. 촉촉한 리프 프렌들리의 유기자차고 로션 같은 에센스 같은 발림성에 화잘먹 선크림으로 메이크업 궁합 굿. OW 제형이라 클렌징이 잘 되니까 이지워시 부분 꼭 확인하세요. 건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는 촉촉하게 바를 수 있고 지성 피부는 번들거릴 경우 파우더 처리. 유기자차는 퍼프 사용 금지. 유기자차는 너무 투명하고 기초 같아서 퍼프가 먹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퍼프로 사용하지 말고 브러쉬나 손으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데와 궁합이 좋은 게 유기자차라고 했잖아요. 많은 양의 선크림을 바른 후 흡수되지 않은 채로 다시 그 위에 쿠션이나 파데를 바르면 밀릴 수 있다. 2, 3회로 나눠서 바르면 제형이 골고루 발라져서 5분 정도 기다려주면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흡수가 되니까 쿠션 파데 바를 때 밀착력이 좋아진다. 탑 오브 탑으로 뽑았던 제품인데 광고로 들어왔습니다.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 2가지를 하는데 비건 인증 파운데이션 브러쉬 동일 가격에 세트로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브러쉬의 특징은 중금속 안티몬, 푸탈레이트 가소제, 포르말데히드가 기준치 이하 FITI 시험을 통해서 브러쉬의 안정성도 입증을 했습니다. 혼합자차예요. 수분 증말 차단제 착붙이 고함량 흔들어서 사용하면 제형이 좀 고르게 나와가지고 더 잘 발라지니까 사용 전에 꼭 흔들어
흔들어 주시고 마치 완전 매트 파데처럼 흘러내리진 않아요. 근데 발라보면 세미 매트에서 세미 글로우거든요. 겉에가 촉촉하게 광이 나는 제형인데 촉촉 픽싱. 유기자차 수분 선크림 파운데이션 조합으로 제가 1년 정도 써봤을 때 결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촉촉하게 광을 주는 게 제일 좋았고요. 기미랑 잡티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그냥 싹 가려져가지고 커버력이 엄청나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 픽스가 되거든요. 20-30분 정도 있다가 찍어보면 묻어남이 좀 적은 편. 8시간 정도 지나서 보니까 큰 모공에는 끼임이 좀 있죠. 수정 화장은 좀 잘 되는 편이고 다크닝이 좀 적은 거 얇게 한 겹 바르면 여름에 가볍게 좋았고요. 겨울에도 속당김이 적었고 두 번째 프로모션이 뭐냐면 짜잔! 미니 사이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라이트 바닐라, 뉴트럴 베이지, 샌드 세 컬러를 올리브영만 단독 출시를 했는데 저한테 딱 맞는 거 21N1 뉴트럴 베이지. 누구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컬러고요. 라이트 바닐라는 19에서 20호 이렇게 쓰게 해놨고 어두운 피부톤을 위해서는 23N1 샌드 18g 미니 사이즈죠. 한번 트라이 해볼까? 이렇게 하기에 좋은 사이즈죠. 혼합차차의 세미글로우 픽싱 파데 붉은기 잡티 커버력이 좋았고 지속력이 살짝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수정 화장이 잘 된 점은 굿. 건성 피부나 건조한 복합성 피부 추천하고요. 수부지 피부는 겨울철 사용 추천. 파데프리 파운데이션 예쁘게 잘 바르는 방법으로는 각질, 피지 이런 노폐물이 많이 올라오는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는 클렌징 폼 사용하세요. 제가 추천했던 거는 얘죠.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클리어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니까 적극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 알칼리성 클렌징 폼 중에서 비교적 덜 자극적이고 건조함이 진짜 적었어요. 토너 촉촉한 애를 써줍니다. 인터미션 레스트업 세럼 스킨 아비브의 수분 진정 토너인데 얘로 정돈을 해주고 앰플을 발라주는데 그 앰플의 목적은 속보습, 속건조. 그래서 여기까지 지성 수부지 피부는 끝. 아무리 여름이라도 건성은 수분 장벽 크림을 바르자 광고 제품으로 받아서 사용해본 제품이 디 오디너리의 알로에 2% 플러스 NAG 2% 솔루션. 정체성이 알로에 진정 2%에 아세틸 글루코사민 이게 2% 수분 장벽. 알로에는 진정, 수딩 그래서 여름에 자극받은 피부에는 괜찮고 아세틸 글루코사민의 기능은 히아루론산 합성을 촉진시켜서 수분감을 채워주고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도록 도와주고 바이오 사카라이드 검은 박테리아 발효로 얻은 다당류인데 보습도 높여주는 효과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4 피부 보호를 해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레티놀과 비타민C 대체제로도 사용이 되는 원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 관련, 피부 장벽 관련 인체 적용 시험 확인을 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워터리한 제형이고 워터리한 거에 비해서는 점도가 있습니다. 이제 건성님은 오일 성분이 없는데 점도가 있으니까 매끌거리는 느낌으로 발라지는데 수딩젤 바르는 느낌이하고 비슷하다. 수분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건조해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성이나 수부지는 여기까지 바르고 끝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유수분감. 저는 밤에 바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세안만 하잖아요.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고 선크림하고 화장하기 전에 스포이드의 3분의 1만 발랐을 때는 밀림 없었는데 스포이드 전체를 한 2번을 발랐더니만 점도가 있어서 밀리더라고요. 수분 장벽 에센스고요. 수분 젤처럼 매끄럽고 흡수된 후에는 보송해지는 사용감. 피부톤 개선, 피부 결 개선에 효과적이고 양 조절 잘하면 화살먹 기초템. 장벽 손상이 많이 된 수부지 아니면 건성들은 건조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장벽 성분과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 크림류를 발라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광고가 들어와서 사용해본 제품이 있는데 셀라피 에이 리페어 아토크림 가벼운 수상 보습제에 가벼운 유상 보습제 오일, 진정 장벽 EGF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상 보습제가 10% 이상 들어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수분감이 있고요. 오일이 다이카프릴 카보네이트, 옵틸도데카놀, 가벼운 합성 오일들을 고함량을 썼기 때문에 번들거림, 리치하지 않아요. 셀라피만의 독자 성분인 에이리페어 아토콤플레스 전성분에서 보면은 SH 올리고 펩타이드 1, EGF 성분, 세라마이드 MP, 판테놀, 비타민 E,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인체 적용 시험을 보면은 제품 사용 4주 후 결과가 피부 수분량 증가, 피부 장벽 개선, 100시간 후 보습력, 건조로 인한 일시적 가려움이 176.8%가 완화됐다는 임상 완료. 셀라피가 영유아도 바를 수 있고 온 가족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희 딸과 제가 얼굴과 몸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 딸이 건성인데 여드름이 유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마, 코, 주위 여기만 나요. 나머지 부위는 너무 건조하거든요. 그 크림을 안 바를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을
크림을 발랐을 때 화농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줄어들고 주변 피부가 오돌도돌하게 좁쌀들이 줄어들면서 피부결이 고르게 정돈된 느낌. 세안하고 제가 토너도 스킵해봤거든요. 앰플 바르고 셀라피 아토 크림만 발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촉촉함이 잘 유지되더라고요. 저랑 건성 여드름은 유수분감이 딱 맞았는데 건성님은 한 번만 발라서는 건조하다. 몸에 발랐을 때 건성님은 흡수가 빠르고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옷을 입어도 편했다. 여름에 바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산뜻 보송한 수분 장벽 크림이고요. 바르기에도 편한 페이셜 앤 바디 크림. 여름에 올인원으로 사용하기 좋은 적당한 유수분감이 좋았고요. 수부지 복합성 민감 피부 추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사용하기 추천합니다. 밤 스킨케어 루틴은 이지워시 선크림을 발랐어요. 세정력이 높은 클렌징 폼이나 이런 걸로 지우세요. 저는 톤업을 좀 해줘야 돼요. 무기자 잘 발랐어. 세정력 상의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죠. 클렌징을 한 후에 토너는 수분 진정 토너 발라주시고, 밤에는 화장 밀림 걱정이 없으니까 수분 장벽 크림을 도톰하게 수면팩처럼 발라서 수분막을 만들어주면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 필요로 하는 리뷰나 기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언제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빠밤.